네, 지금부터 인베스트 SQLD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출풀이는 약간 좀 이런 건 있어요. SQLD에 대한 기출풀이 강의는 좀 하기가 어려운데,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뭔가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키보드를 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예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 종합반은, 참석자는 기본적으로 책 구매자는 그 비용 다 할인해 줍니다. 혹시 몰라서 얘기 드리면 되고요. 교재는 요번에 이제 가출간 됐죠. SQLD 이거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기출풀이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뭐 기출풀이, 모의고사 뭐 이런 형태로 이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다 기출문제다라고. 근데 뭐 기출문제랑 100% 똑같냐? 그렇지는 않죠. 유사 기출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교재로 한번 보죠. 뭐 SQLT 뭐 최신 기출문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정됐죠, 이번에. 2019년 뭐 11월 달에 시행된 건데요. 일단은 문제를 볼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니까 요것만 알면 된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이 주제가 어떤 얘기하는 그런 거를 좀 같이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래의 보기 중에서 반정교화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반정교화, 디노멀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디노멀리제이션을 하는데 왜 합니까? 왜? 정확히 말하면 조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독립성을 버리고 테이블 간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합쳐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합치거나, 그죠? 합친다, 그죠? 합치거나 혹은 분할하는 것도 반정교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계가 뭐 총 판매 금액 뭐 이런 거 합계를 미리 계산해 두거나, 그죠? 이런 게 반정교화입니다. 자, 한번 보죠. 데이터를 조회할 때 디스크 입출력 양이 많아서 성능이 저하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자, 디스크 입출력 양이 많아서 성능이 저하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밑에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DBMS는 이게 오라클이든 SQL 서버건 MySQL이건 기본 아키텍처는 DBMS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이런 거죠. 그래서 SQL이라는 거는 처음에 메모리에 물어봐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거기 있니?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면 우리는 이거를 히트했다라고 하는 거죠. 메모리에서 찾으면. 근데 메모리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스하겠죠. 그죠? 메모리에서 찾지를 못했으니까, 미스를 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디스크에다가, 파일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파일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여기 있니? 물어보고, 여기 있다면, 이거를 메모리에, 그죠? 올려주죠. 정확히 말하면, 오라클 기준으로 얘기하면 버퍼 캐시입니다. 얘가. 메모리에 로딩을 해줘요. 그럼 메모리에 적재가 됐으니까, 다시 리턴하는 구조.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IO가 많다. 그죠? 디스크 입출력이 많다. 많은 데이터를 로딩하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왜? 히트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그냥 이 글만 생각해 보면 답과 관계없이 버퍼 캐시의 히트율이 굉장히 낮구나. 그러면 최근에 참조하는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IO가 많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나 데이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크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한 두 줄이면 되는데 그냥 미리 다 읽어. 그냥 미리 뭔가 레인지 스캔을 좀 넓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IO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테이블에 컬럼들이 엄청 많아. 그럼 컬럼들이 엄청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걸 바이트로 계산해 봤더니 이 바이트의 수가, 그죠? 너무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니까 나는 이름만 조회를 합니다. 이름만. 난 이름이면 돼. 이름은 요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로우의 길이가 길고 바이트가 커지니까 IO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바이트의 크기가 커지면 뭐예요? 저장되는 블락의 수가 늘어나죠. 왜? IO 단위는
논리적인 블럭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그럼 이 블럭은 디스크라면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512바이트의 섹터 단위로 IO를 하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거꾸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정규화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왜? 정규화는 그게 뭐가 됐든 테이블을 이렇게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잘라요. 자르면 당연히 여기에 바이트의 수는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모든 문제를 시나리오별로 다 생각해봐라. 그래야지 실력도 늘고 뭐 얘기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요 문제의 답 이거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정교화를 하면 봐보세요. 디스크 입출량이 많아져서 성능이 저하할 때는 반정교화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로우, 여기 로우는 LAW의 로우입니다. 원천 데이터, 그죠? 원천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거를 다 읽어서 뭐 합계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 그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디스크 입출력이 많아지죠, 그죠? 행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내가 이걸 반정교화해서 합계를 이렇게 만들어놔. 그럼 나 요거만 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행의 수가 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정교화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된다 이거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3번 볼까요? 경로가 너무 멀어서 조인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예상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이거 참 애매한 말입니다. 경로가 너무 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런 말은 사실은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 경로가 멀다라는 말은. 근데 조인으로 인해서, 조인은 뭡니까? 나 하나 찾고 나와 똑같은 거 너 있니? 이렇게 묻는 게 조인이죠. 그럼 계속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비교가 성능 저하를 유발시킵니다. 왜? 이 비교의 횟수가 우리가 컴퓨터공학에서 배우는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교를 5번 하면 비고에 5, 나 5번 합니다. 이거는 다 뭐가 됩니까? CPU의 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연산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조인은 반정교화를 하면 조회할 때 조인 연산이 없어지니까 속도는 빨라집니다. 단 인서트, 딜리트 이런 건 느려지겠죠. 업데이트. 컬럼을 계산하여 읽을 때, 그죠? 뭐 합계를 한다거나 그룹 파일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겠죠. 성능 저하될 경우 반정교화를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정확한 말이죠. 그 대신 이거는 문제가 뭐다? 배치 프로그램이 늘어난다. 그죠? 저걸 계산해 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죠? 그래서 배치로 인한 운영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성능 저하가 올 수가 있어요. 조회 성능이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못할 때 반정교화를 수행한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는 거는 임의의 갱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무결성 보장입니다. 임의의 갱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갱신으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이 위배가 되면 야, 너 못 고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컨스트레인트죠. 그죠? 그게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에요. 그러면 독립된 단위가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도 무슨 값이 있고 여기도 무슨 값이 있어야 돼. 부모, 자식, 마스터, 슬레이브,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반정교화를 해서 이렇게 합쳐두면 여기도 있죠. 무결성 관리가 얘가 독립된 단위잖아요. 무결성 관리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임의의 갱신으로부터 그죠? 보호하는 게 데이터 무결성이다. 쉽게 말하면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죠? 그리고 무결성 규칙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엔터티 무결성, 두 번째 뭐 있죠? 도메인 무결성, 세 번째 뭐 있죠? 참조 무결성.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엔터티 무결성은 기본 키는 낱널이어야 된다. 그죠? 도메인 무결성은 도메인이라는 말은요, 값의 허용 범위입니다. DB에서는. 그래서 값의 허용 범위를 지켜야 된다. 남자는 M, 여자는 F면 그 외에 이상한 값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참조 무결성,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없을 수는 있어요.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있을 수는 없다. 그게 참조 무결성 위배고, constraint foreign key reference라는 구문으로
자식 쪽에서 구문을 쳐줘야죠.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constraint, foreign key, reference 이렇게 문법적으로 씁니다. 자, 쭉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뭐 답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이네. 한번 보죠. 자, 아래의 ERD처럼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되어 있을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뭐냐? 자, ERD는 계획 일자, 그죠? 이거 좀 크게 볼까요? 계획 일자, 뭐 계획 내용, 그 다음에 뭐 세부 내용, 그러니까 계획이 있고 계획 내용은 뭐고 세부 내용은 뭐냐,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1대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개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의 결과에 여기 보면 이 말은 정확히 맞죠? 요게 이제 짝대기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 그죠? 근데 동그라미는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까마귀 발 있죠? 그래서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개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계획에는, 그죠?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동그라미죠. 그죠? 반대쪽에서 봐야 됩니다. 요 내 근처 요걸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조회 성능을 위해서 공통된 속성 하나의 테이블로 묶을 수 있다. 맞아,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묶는 게 좋냐 안 좋냐 그건 둘째 얘기고 일단 묶을 수 있다.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좋아진다.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 분산 데이터, 갑자기 4번은 완전히 뜬금없는 답입니다. 뜬금없는 답인데, 그러니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무결성을 보장하기가 이제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기억해야 돼요. 분산이라는 말은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전자칠판도 컴퓨터거든요. 하나의 컴퓨터에 이렇게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서 혹은 DB를 여러 개 깔아서 나눈 거, 그거는 분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분산이라는 말을 쓰면,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말을 쓰면요, 전제가 이게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뭐 랜을 통해서 무조건 통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죠. 분산 DB는. 왜? 이렇게 DB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어. 근데 나는 입력하는 사람입니다. 뭐 입력이든 수정을 하든.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있고요. 여기에 결과가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거 수정에 동시에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어. 근데 이거는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어요? 네트워크가 그 순간 망가졌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절단이 됐든. 근데 얘는 성공이 됐고 얘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DB는 무결성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B에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투페이스 커밋이죠. 2단계 커밋. 야, 너 커밋 할 수 있어? 물어봐. 오케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진짜 커밋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무결성을 맞추겠다라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날 확률을 낮춰보자. 그래서 2단계로, 투페이스 2단계로 커밋을 나눠보자. 그래서 프리페어 단계와 커밋 단계 둘로 분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점수 주는 거죠. 분산 DB는 당연히 관리하기 어려워요. 분산 DB는 관리하기 어렵고 보안 설계하기도 어려워요. 왜? 박스 하나를 관리하기가 쉽지 박스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도 많이 증가해요. 왜? 시스템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근데 이제는 분산 DB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있죠.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지역 투명성, 장애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쭉 넘어갈게요. 자, 3번, 4번이네요. 자, 이거 답이 뭐죠? 자, 3번, 4번이 2번, 4네요. 자, 한번 볼게요. 안시 스팍에서 정의한 3단계 구조. 이 3단계 구조, 3레벨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 레이어 구조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이런 거. 3단계잖아요, 3단계. 그럼 2단계는 왜 안 해요? 2단계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X가 Y다. 이게 2단계입니다. X가 바뀌면 Y가 바뀐다. 그죠? Y는 X에 지배받는 거예요. Y는 X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X가 Z이고 Z가 Y다. Y는
X가 바뀌든 말든 Z만 바뀌지 않으면, 그죠? Y는 안 바뀐다. 이게 3 레이어라고도 그래요. 3 계측, 3층 스키마에도 쓰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구조, 클라이언트 미들웨어 서버, 이런 식으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내용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3단계는 DB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이런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가 있고, 그죠? 사용자가 보는 그 DBMS의 구조. 내부 스키마는, 여기가 내부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구조가 있죠. 물리적 구조. 그냥 하드웨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통합 모델. 그죠? 모델링. 그래, 모델러가 있는 거고, 엔지니어가 있는 거죠. 이 구조가 3단계 구조라고 한다. 모든 사용자 관점에서, 그죠? 통합한, 그죠? 통합한 조직의 전체 관점을 표현했다. 이거 통합 스키마 아닙니까? 이거? 개념 스키마? 그래서 2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내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죠. 여기는 사용자가 본 모델. 그죠? 논리 스키마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그죠? 이거의 3단계 스키마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ERD에서 릴레이션십. 여러분들 릴레이션십과 릴레이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잘 봐야 돼요. 이게 한글로 하면 조금 어려운데, 한글로는 그냥 릴레이션 그러고 관계, 릴레이션십 그러고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은 뭡니까?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 릴레이션은 테이블입니다. 릴레이션은 테이블과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ERD에서 릴레이션십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뭐냐? 관계의 명, 그죠? 릴레이션십의 이름. 계좌가 있고 주문이 있으면 발주합니다. 행위죠. 그 발주, 그게 뭐예요? 관계 명인 거죠. 관계 차수, 그죠? 디그리죠. 디그리, 카디널리티 이렇게 썼는데, 카디널리티 중요한 말입니다. 한 개의 계좌가 주문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주문을 낼 수도 있고 한 개를 낼 수도 있고, 이게 카디널리티.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카디널리티를 인스턴스의 수다. 인스턴스의 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인스턴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두 똑같이 해석됩니다. 인스턴스는 뭔가가 실행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가지고 있는 값. 그래서 인스턴스는 보통 실행된다라고 해석도 많이 하고요. DB에서는 실행된 다음에 어떤 행수를 해석하면 좀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행수다. 그죠? 행수다. 있다 이거죠. 선택사항이냐? 왜?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옵셔널, 맨덴토리 관계. 그래서 옵셔널은 선택, 맨덴토리는 무조건 필수 관계. 이렇게 되겠죠. 관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관계명, 차수 등등이 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쭉 넘어갑니다. 또 분산 DB네요. 분산 DB의 특징으로 부적절한 것은 지역 차지성, 점진적 시스템 용량이 확장된다. 빠른 응답 속도와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거와 이론적인 거. 뭐냐면, 원래 분산 DB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우리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네트워크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네트워크가 빠르잖아요.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대륙 같은 데서 미국에서 LA와 워싱턴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대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동부 서부라고 하나요? 하여튼 시간대도 다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안 되고 너무 느려. 그러면 각각 지역 DB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저녁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통합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온 게 분산 DB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거리도 짧고 네트워크도 빨라. 그리고 미국도 지금은 네트워크도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 DB의 이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산 DB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일단은 비용이 늘어요. 그죠? 왜? 오라클을 사도 서버가 두 대면 두 벌 사야 되잖아요. 그럼 서버를 사면 1년에 유지보수 10%만 계산해도 1억에 1,0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2천 나가야 돼. 그죠? 유지보수 비용만.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보장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빠른 응답 속도라는 말은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거 저거 맞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TV가 내가 LA에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트워크 자체가 느린데 어떻게 이게 빠르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으면 근데 분산 DB를 해서 LA에다 갖다 두면 인접거리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빠른 응답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왜? 워싱턴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 자치성. 이게 이제 투명성이죠. 투명성. 그리고 용량 확대는 가능합니다. 분산 DB의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전제가 뭐냐면 업무가 분할되어 있어야지 구축되는 거지 어떤 시스템을 무조건 써야 돼. 이 데이터는 무조건 있어야 돼. 통합돼서. 그럼 똑같은 걸 복사해 놔야 되잖아요. 그럼 무결성 관리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확대할 수가 있다. 왜? 파티션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뭡니까? 아래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는 학생과 수강 과목, 그죠? 그래서 수강 과목 하나에 여러 명의 학생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두 번째는 수강 과목과 학생,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세 번째는 과목과 수강. 그러면 수강에는 여러 개의 과목이 존재하네요. 이거는 그냥 느낌상 그냥 어떤 문제를 묻고 싶은 건지 감으로 와야 돼요. 그냥 느낌상 이런 거죠.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수강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과목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M 대 N 관계. 근데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수강이라는 게 딱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답이 뭐죠? 6번에 3번이네요. 자, 한번 3번 보죠. 정규화 측면에서는 나 모델이 가 모델보다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모델을 약간 조금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 측면에서는 정규화가 뭡니까? 일단은 테이블을 분할하는 거죠. 분할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요? 수학에 의해서. 그 수학이라는 건 뭡니까? 함수적 종속성에 의해서. 나 바뀌면 너 바뀌는 거야. 이거죠. 나 바뀌면 너 바뀌는 거야. 그게 함수적 종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다면 누가 예를 들어서 예측 변수, 우리 통계에서는 이게 예측 변수, 설명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누가 원인 변수고 누가 결과 변수입니까? 주민번호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거죠. 왜?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키는 뭐가 돼야 돼요? 유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일해야 되니까 이름은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키가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관계형 DB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 것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드세요 라는 겁니다. 이게 정규화인 거고 또 하나 요 안에 컬럼들이 지네끼리 이렇게 종속이 된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 자르세요. 이런 게 정규화인 겁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정규화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학생이 있고요. 수강 과목이 있어요. 하나의 학생이 여러 개의 그러니까 수강 과목에 그죠?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과목 코드 1번, 그죠? 과목 코드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과목 코드 3번, 과목명 3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규화에서 제3정규화는 이런 컬럼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과목 코드가 바뀌면 과목명 바뀌죠. 과목 코드 1번 바뀌면 과목명 1번 바뀐다. 과목 코드 2번 바뀌면 과목 코드 2번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제3정규화의 이행함수 종속성이죠. 종속성.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테이블 잘라라. 어떻게 잘라야 돼요? 과목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정규화가 안 된 모델입니다. 예, 그죠? 제3정규화가 안 된 모델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비슷한 것만 봐봐요. 없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정규화 측면에서는 뭐 이게 좋은 거죠. 일단 다른 거를 논하기 전에.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수학 과목 신청에 관한 내용을 조회할 때 가 모델이 나 모델보다 좋다. 뭐 수학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여기. 그래서 과목이니까 뭐 그냥 조회하면 되겠죠. 하나의 SQL로 하나도 수강하지 않는 과목을 찾을 수가 없다. 자, 이거 애매한 말이에요. 이건 조금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의 SQL로 하나도 수강하지 않는 과목을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회하면.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틀린 게 3번이기 때문에, 그죠? 3번 맞나요? 그죠? 그죠? 3번이죠. 그죠? 3번은 완벽하게 틀린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요 2번도.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을 때 그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또 이게 뭔가 복잡한 애예요. 그죠? 스튜던트가 있고, 그레이드가 있고, 모듈이 있고, 클래스. 사실은 왼쪽과 똑같은 겁니다. 학생이 있고, 그죠? 학점이 있고, 과목, 모듈이 있고요. 뭐 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그냥 3번 볼게요. 스튜던트와 모델을 조인할 때 스튜던트와 그레이를 비식별 관계로 설정하면 더욱 편리해진다. 자, 비식별 관계라는 게 뭡니까? 자, 지금 얘와 얘를 조인을 할 때, 그죠? 할 때죠. 할 때, 일단 조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조인은 아주 심플하게 되죠. 스튜던트 아이디와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같은 거에서 이렇게 조인하면, EQ 조인하면 그냥 심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식별로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가 식별관계입니다. 실선이 식별관계, 점선은 비식별관계. 이 스튜던트 아이 포린 키를 밑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이쪽에 기본 키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레이드 아이디가 이게 유일한 값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뭐 말이 됩니다. 이거는. 아무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점선이 되죠.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든 말든 나는 스튜던트와 스튜던트를 조인하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편리해진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쭉 넘어갑니다. 뭐 아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8번. 다음 보기 중 테이블 설계 시 인덱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뭐냐? 식별 관계만 사용하는 경우 기본키 속성의 기본키 속성의 기본키의 무슨 말이에요? 기본키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SQL이 복잡해진다. 왜? 유일하게 찾아야 되니까. 자, 비식별 관계만 허용하는 경우 테이블 간에 과다한 조인을 유발하여 우리가 이제 식별 관계를 했다라는 거는 기본키 쪽으로 올라가니까 유니크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죠. 그죠? 근데 비식별 관계에는 유니크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니크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는 조인을 할 때 참인 행해수 서로 참 같은 행해수가 나올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자, 8번 한번 보죠. 답이 뭔지. 2번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주로 비트리 인덱스로 되어 있다. 자, 요거는 이제는 사실은 저기의 B는 뭡니까? 밸런스 트리인 거죠. 그죠? 밸런스 트리를 쓰고, B 아스타 트리, 뭐 B 플러스 트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좀 여러 개의 기능을 합친 비트리를 씁니다. DBMS는. 자, 외래키가 설계되어 있는데 인덱스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 수정 삭제에 부하가 발생한다. 입력 수정 삭제에 외래키가 없어. 근데 부하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뭐를 입력 수정 삭제를 하냐는 말은 없지만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으면 슬레이브 쪽에 외래키 잡는 거죠. constraint foreign key reference를. 그럼 잡는데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부하가 된다? 없죠. 뭐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자, 테이블에 만들 수 있는 인덱스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너무 많이 만들면 오히려 성능 부하가 발생한다. 맞죠? 인덱스의 개수가 많으면 탐색할 게 많으니까 느려집니다. 조회는 일반적으로 인덱스가 있는 경우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죠?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되냐? 자, 밸런스 트리라는 거는 이 트리의 모양이, 그죠? 완전 이진 트리. 그러니까 완전 이진 트리 모르면 그냥 완벽한 삼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완벽한 삼각형이죠. 이게 밸런스 트리입니다. 물론, 실제 사용 대비는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트리를 쓰긴 하지만.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밑에 있는 거죠. 뭐 4번, 10번, 4번, 20번, 4번, 30번, 4번, 40번. 인덱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트되어 있는 거죠. 소트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덱스는. 그러면 내가 딱 분기를 하는데 야 10번부터 20번의 군집. 그러면 여기에 딱 봤을 때 내가 25야.
25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요. 그거는 왼쪽, 나보다 작은 거, 나보다 큰 거는 오른쪽.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분기를 할 때, 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20번이니까 이 루트라고 합니다. 이 루트에서 왼쪽에 데이터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값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25라는 값도 의미가 있는 키값입니다. 근데 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internal load라고 합니다. internal load. 이 internal load의 키값을 밑에다가 다 내려놔요. 여기에다가 요 똑같이 25번.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뭐 하나 넣고, 요것도 또 이렇게 하나 넣고, 요거를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놔. 링크드 리스트 뭡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서로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 수 있죠? 네, 그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이걸 연결해놔. 그러면 내가 10을 딱 찾으면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정렬된 데이터를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비트리인데, 비트리의 원래 의미는 이런 완전 이진 트리만 유지하면 되고, 인터널 로드의 키값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립입니다. 립로드의 키값의 중복을 허용시킨 건 B 플러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리의 특성으로 상용DB는 인덱스를 설계했다 이거죠. 자, 쭉 넘어갑니다. 뒤로. 다음 뭐죠? 아래 ERD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4번이네요. 자, 아래 ERD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거 뭡니까?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의 관계네요. 그죠? 그리고 고객과 상품, 그죠? 수납이라는 거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테이블에는 많은 컬럼이 뭐 밀집되어 있다. 그죠? 뭐 한 테이블에 많은 컬럼들이 있대요. 부적절한 거. 4번 뭐죠? 데이터의 로우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스키마의 구조와 동일하게 파티션을 분할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ERD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건데 한 테이블에 많은 컬럼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 요게 수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밀집되어 있는 거는. 근데 지금 부적절한 게 답 4번 맞죠? 4번, 9번 한번 보죠. 데이터의 로우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스키마의 구조와 동일하게 파티션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를 자주 쓰는 컬럼과 그렇지 않은 컬럼으로 나누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완벽히 맞는 말이니까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한 테이블에 많은 수의 컬럼들이 존재하게 되면 데이터가 디스크의 여러 블록으로 존재하므로 그죠? 여러 블록 존재하므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는 IO량이 많아지게 되어서 성능 저하가 될 수 있다. 이거 1번 문제 할 때 설명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교화를 해야지 해결이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로우 체이닝이 발생하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로우 체이닝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하나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의 로우를 하나의 블럭에 저장할 수 없어서 여러 개의 블럭으로 걸쳐 있는 현상. 그러니까 이 말과 사실은 3번의 말은 같은 말인 거죠. 그죠? 같은 말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게 틀리지가 않았어요. 나머지 게 정확히 맞고 데이터의 로우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거죠. 밀집되도록 하는데 이 구조와 동일한 파티션을 만들어야 되냐?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면 합쳐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테이블 3개로 그냥 만들어서 조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파티션 할 수도 있고요. 수직 파티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너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알아두세요. 로우 체이닝이라는 건 하나의 로우를 하나의 블럭에 저장할 수 없어서 여러 블럭에 저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우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간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다른 블럭에 로우를 옮기는 현상을 로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블럭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 블럭에 쓸 수 있는 데이터의 공간이 만약에 100% 여길 다 썼어. 근데 내가 이걸 고쳤어. 그러면 1바이트를 추가해야 돼.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블럭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1바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이닝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봤는데요. 이제 10번 하나 있네요. 테이블의 반정교화 기법 중에서 테이블 병합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반정교화 기법은 이제 이론적으로 사실은 우리 뭐 실무에서는 이걸 뭐 병합이다, 분할이다, 뭐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병합은 1대1 테이블에 대한 병합을 한다. 그러면 이 1대1도 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 있을 때 너도 하나 있긴 한데 너도 근데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객과 고객 등급이 있는데 한 명의 고객에게는 하나의 고객 등급이 부여가 돼요. 근데 오늘 막 가입한 고객은 고객 등급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선택적 1대1 관계. 근데 업무가 한 명의 고객에는 어떤 고객이건 무조건 일반 등급, 그죠? 일반 등급이 다 부여가 돼요. 내가 하나가 있으면 너도 무조건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완전 1대1. 그럼 이건 테이블 하나로 만들면 되죠. 그죠? 이거는 완전 나 하나 있으면 너 100% 있는 거니까 테이블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선택적 1대1은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일반 고객, 그러니까 고객 등급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러면 테이블 따로 두고 그냥 이거 따로 두고 고객 등급 그 다음에 일반 고객 테이블 따로 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고객 등급을 이쪽에 집어넣으면 등급 자체가 없는 사람은 다 널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래 비어있는 행이 늘어나겠죠. 자, 1대 M 관계를 통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죠? 이게 뭐 반정교화죠. 그죠? 고객 계좌와 주문, 계좌를 통해서 주문을 발주한다. 근데 이걸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내가 조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무결성의 문제가 되겠죠.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병합할 수 있다. 슈퍼 타입이 뭡니까? 대분류, 소분류.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고객이 있는데 개인 고객도 있고 법인 고객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러면 이거를 통합하는 방법이 요거 슈퍼 타입, 요게 위에 게 슈퍼, 밑에가 서브가 되겠죠. 슈퍼 타입, 서브 타입. 그럼 요 관계,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관계는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SQLD에서는 그런 용어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 관계냐, 베타적 관계냐, SQLD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DBMS 원론의 이론으로 보면 오버랩 관계냐, 디스조인트 관계냐. 디스조인트는 고객은 한순간에 개인이거나 법인이어야 된다. 이게 베타적 관계, SQLD에. 근데 고객이 한순간에 개인 고객도 되고 법인 고객도 돼요. 그러면 원론으로 보면 이게 오버랩 관계. 그죠? SQLD로 보면 이게 포괄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건 테이블을 3개를 만들 거냐, 하나를 만들 거냐, 이런 문제도 있죠.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 테이블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을 거냐?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름이 더 좋은데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싱글 슈퍼 타입 온리. 무슨 말이에요? 테이블 하나에 다 때려 넣는다. 그런 얘기겠죠. 싱글 슈퍼 타입 온리. 그러면 슈퍼 타입 그 다음에 뭐예요? 멀티 서브 타입. 그럼 뭐예요? 슈퍼 타입 하나 이거. 그럼 테이블 3개 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서브 타입 온리. 뭐예요? 각각 2개.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죠. 이게 SQLD에서는 뭡니까? 싱글, 원투원, 플러스 타입 이렇게 막 이름을 바꿔서 부른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DB 원론의 이름이고 지금 뭐 원투원, 그죠? 1대1, 그죠? 원투원, 싱글 하나로 그냥 플러스 요렇게 묶고 뭐 요렇게 묶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는 SQLD에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수직 분할, 수평 분할, 그죠? 컬럼을 자르거나, 그죠? 데이터 행을 자르거나, 행 단위로 자르거나, 컬럼 단위로 자르거나, 이런 걸 우린 뭐라고 그런다? 반정교화라고 한다. 근데 수직 분할과 수평 분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왜요? 파티션을 쓰면, 그죠? 레인지 파티션이나 뭐 리스크 파티션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테이블의 추가. 중복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미리 합계를 계산하거나 혹은 히스토리를 미리 한다거나. 그래서 이력 추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죠. 월별 마감 마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연별 마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뭐다? 그런 공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꼭 반드시 알아두고요. 특히 모델링 쪽에서 점수를 SQLD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 거의 다 맞습니다. 그죠? 이걸 대부분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